시장에서 도를 수행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실제로 현대차가 작년에 자율주행 레벨 3 발표를 연기하면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움직이지 않았을 뿐 자율주행과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오후장 후반부부터 급등이 나왔고, 특히 현대오토에버도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끔 관심 종목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장 후반부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미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중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규제가 신설되었다고 지난 주말간 전달이 되면서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부터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렇게 미국발 소식을 통해서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글에서는 분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와 구글과 관련된 협업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로보택시의 중국 자동차 지커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작용이 결정되면서 현대차와의 협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실제로 현대차에서 오피셜로 전달이 된 건 아니지만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와 더불어서 실제로 2027년부터 관세와 더불어서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까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커를 채용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유력하게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소식이 예정되어 있죠. 원래는 8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이걸 10월로 미루면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로보택시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을 놀래키는 이슈를 추가적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사실상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이슈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충분히 좋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오토에버나 중소형주로 본다면 퓨런티어 정도는 스윙으로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축소된 시장이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상방으로 매물이 없거나 적은 종목들 위주로 현재 관심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급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슈어소프트테크처럼 유동성이 집중된 종목들에 한해서 단타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스윙으로도 가져갈 명분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연내 혹은 내년이라도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을 발표할 때 충분히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스윙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도 좋고, 지금 시장 마켓 타이밍에 맞춰 움직인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상방에 매물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리스트업 해놨다가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단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27년 중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단발성 이슈로 해석하기보다는 첨단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도 차세대 사업 모델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구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무인 운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때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장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전략은 사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편입을 할 때는 시장이 정상화되었거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업종 내에서 테마 안에서 순환매를 형성할 때 종목을 매수해도 늦지 않고요. 현재는 단발성 이슈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조금 더 유력한 매매 전략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현재 마켓 타이밍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윙보다는 단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바이오를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매수해둔 ST팜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합쳐서 15% 이상 수익 실현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거래일 보유 이후에 7, 8% 이상 수익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바이오 공략은 이번 주에는 잠시 중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예정되어 있고, 바이오도 주도 섹터로 부각되면서 지난주까지 사실 쉴 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 또한 자율주행 관련주와 같이 개별주들 위주로 이번 주에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올바른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릉도원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려드리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매일 오전 8시 50분에는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와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농화성으로 아침에 약 9%가량 챙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부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셨다가 아침에 진행되는 생방송 참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